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무기는 역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화력을 뿜어내는 무기는 1분 만에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하는 천무 다연장 로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화력과 전술 상황에 따라 탑재탄을 교체해 정밀 타격도 가능한 전천후 무기로 최근 해외 군수시장에서 미국의 하이마스와 함께 근래 가장 각광받고 있는 무기 시스템인데요. 안 그래도 강력한 천무의 화력을 이제 비교할 무기조차 없을 정도로 강화하려 하는 대한민국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유도로켓부터 전략급 미사일까지 완전히 다른 무기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이 강력한 무기를 해병대의 상륙작전에까지 동원하겠다는 놀라운 발상까지 튀어나왔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화력 덕후라는 사실을 증명할 천무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와 함께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이 한 차원 새롭게 진화하게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천무의 새로운 유도 로켓의 개발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 육군 최대 화력을 자랑하는 천무 체계를 지상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 심지어 해병대까지 적용하는 놀라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공모를 통해 고성능 다연장 개발 기술 과제 공고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연장이란 물론 K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모두 놀랄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발 공고는 천무의 신형 239mm 유도탄 개발과 천무의 탄두 다양화, 그리고 해병대의 상륙형 장갑차용 천무 발사대 개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천무의 신형 239mm 유도탄 개발은 기존 카나드 조종 방식을 후미익 방식으로 변경하고 항공항법 정보 시스템 위성항법 장치 및 홍합형 전자장비와 축소형 탑재 장비, 고온환경 구동장치 등을 개발, 적용하여 기존 천무의 유도탄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사거리를 가진 유도탄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의 적용을 통해 천무의 신형 239mm 유도탄은 더욱 긴 사정거리와 정확도를 갖추게 될 예정인데요. 또한 천무 유도탄의 작전 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탄두 역시 개발될 계획입니다.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제압하기 위해 공중에서 폭발하여 금속 파편을 흩뿌리는 파편탄두와 방호구조물로 보호받고 있는 표적을 파괴하기 위한 침투탄두가 개발 목록에 올랐습니다. 즉 239mm 유도탄용 미니 집속탄과 벙커버스터 탄두를 개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발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해병대의 상륙장갑차에 천무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하여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의 화력지원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륙형 다연장 발사대 개발이었습니다. 기존 천무 운용 차량과 체급도 다르고 이동하는 속도도 훨씬 빠른 상륙형 장갑차 위에서 천무 발사대가 장거리, 단거리, 고폭탄, 분산탄 등 다양한 탄종의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사격통제 및 전기식 구동 기반의 발사대 개발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 해병대가 상륙작전에서 가용 가능한 화력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상륙작전은 적의 후방을 단번에 찌르고 들어가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지만 그만큼 그 과정에서 무수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전입니다. 때문에 상륙작전을 수행할 경우 적군이 고개도 들지 못하도록 반드시 바다와 공중에서 강력한 화력 지원이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해병대의 상륙장갑차가 상륙지점에 보병을 운반하고 이후 강력한 화력 지원 플랫폼으로 강력한 화력을 뿜어내게 된다면 우리 군의 상륙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통 기관포 정도의 무장만 탑재하는 상륙장갑차에 미사일을 달아버리겠다는 발상은 정말 화력 덕후라고 불리는 한국이 아니면 상상도 못할 발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마 전 천무를 전술급 전략 무기로 떠오르게 할 규격의 괴물 탄도탄의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의 후속 모델이자 천무 탑재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KTS-SM2입니다. 최근 KTS-SM이 천무 플랫폼에 탑재되어 실전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한화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었습니다. 천무용 KTS-SM 두 발을 장착한 천무 발사 차량의 모습과 그 발사 장면을 공개한 건데요. 천무에 KTS-SM이 탑재된 것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수출형 천무가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미 국내에서도 실전 배치가 완료되어 있었던 것이죠. 본래는 KTS-SM은 별도의 고정형 지상 발사대에서 운용하고 천무용으로 위력을 늘리고 사거리를 290km까지 증폭시킨 KTS-SM2부터 2034년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군은 KTS-SM을 천무 플랫폼에 통합하여 배치하고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KTS-SM2의 개발과 배치 완료 시기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KTS-SM2 배치 계획을 4년이나 앞당긴 것은 북한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이용한 군사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만의 독특한 무기체계인 초대형 방사포는 일반적인 다연 장로 캔을 능가하는 600mm가 넘는 거대한 크기로 150에서 20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휴전선 너머 평택 미군 기지와 같은 후방 전략 목표를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상 전술탄도 미사일이라고 분류해야 하는 무기인데요. 이는 우리 군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위협으로 이 초대형 방사포를 원점 타격하기 위해 사정거리 180km급의 KTS-SM1을 천무에 배치하고 사거리 290km급 KTS-SM2의 배치 완료 시기를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KTS-SM2의 개발은 사실상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안흥 시험장에서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스웨덴, 필리핀 등 7개국 군관계자 50여 명이 모인 앞에서 200km가 넘게 떨어진 표적을 목표로 천무로 신형 전술지대 지휘도무기를 발사해 정확히 명중시키는 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80km로 알려져 있었던 천무가 사정거리의 3배에 달하는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 신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KTS-SM2였다는 사실이 필리핀 군사 언론 맥스디펜스를 통해 확인되었었죠. KTS-SM2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로 폴란드와 맺은 대규모 천무 수출 계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군 역시 KTS-SM을 천무에서 운용하기를 요구해왔었기에 개발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천무에서 사거리 300km급 미사일을 발사 가능하다는 사실은 해외 여러 국가들에게 천무가 미국의 M14 하이마스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이게 만드는데요. 하이마스에 역시 300km급 사거리를 가진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를 발사할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민감한 집속탄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거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무기 중 하나인데요. 하이마스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에이테킴스이지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여한 M270에서 에이테킴스를 발사할 수 없게 막아두고 보냈을 정도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무기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기갑 웨이브를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 육군에는 M270용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사거리 165km급의 블록0부터 사거리 3000km급 블록4A 버전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북한 중부지방 전체를 사정권으로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에이테킴스를 퇴역시키고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 PRSM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자 한국에서도 에이테킴스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에이테킴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었고 그 결과물이 KTS-SM이었는데요. KTS-SM1은 사정거리가 에이테킴스 초기형 수준이었지만 KTS-SM2는 사정거리가 최신형 에이테킴스와 동급인 300km급이기에 대체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TS-SM2의 공식 사정거리 스펙인 290km가 일부러 축소된 수치라는 게 현재 군사 전문가들 사이의 주류 견해인데요. 천무와 함께 천무용 KTS-SM2를 수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사거리가 300km를 넘는다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협약을 어기는 것이기에 일부러 수출용은 사거리를 축소해서 공개한 것이고 우리 군에서 운용할 내수용 KTS-SM2는 최대 사거리가 4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TS-SM의 탄두는 500kg급 관통형 열압력 탄두와 고폭탄 탄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북한의 갱도형 방사포와 벙커를 확실하게 날려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에이테킴스가 집속탄으로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초토화시켜버렸던 위력을 KTS-SM에서도 재현하기 위해 신형 탄두 또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탄두는 일반 집속탄처럼 공중에서 보호덮개를 분리하고 자탄을 발사하지만 단순히 흩뿌리는 게 아닌 자탄 하나하나가 유도가 가능한 배회형 자포, 드론으로서 작전지역 상공을 배회하다 목표물을 자동으로 탐지, 식별하고 추적하여 타격하는 기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속탄이 너무 많은 자탄을 흩뿌려 불발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한국형 드론 집속탄은 자탄 수를 줄이는 대신 자탄 하나하나가 유도무기로서 넓은 지역의 목표물만 골라 타격할 수 있는 한 차원 발전된 형태의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재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 방출 시험은 성공했고 비행 시험에서 덮개가 열리지 않아 아쉽게 실패했지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KTS-SM2가 배치 완료될 시기에 세 번째 탄두로서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전술탄도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소식에 뒤집어진 곳이 있으니 역시 중국입니다. 최근 미국이 다연 장로켓 시스템을 단순히 지대지 화력 투사 수단이 아닌 지대함 화력 투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무기가 바로 앞서 언급된 신형 탄도미사일 PRSM입니다. 기존 에이테킴스보다 훨씬 가벼운 100kg 정도의 탄두를 장착하여 사거리 500km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미군은 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하이마스를 대만에 배치하여 최근 붕어빵 찍듯 뽑아내고 있는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를 상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량 공세에는 마찬가지로 물량 공세로 상대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죠. 이처럼 다연장 로켓으로 대함 작전을 펼치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천무 도입을 협상하고 있는 노르웨이에서도 자국의 스텔스 대함 미사일 NSM을 천무에 통합시키는 것을 제안해 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탄두가 500kg에 달하는 KTSSM을 대함용으로 탄두 무게를 줄이고 사거리를 늘린다면 미국의 PRSM급 500km 사거리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중국 산둥반도까지 닿을 정도의 거리인데요. 현재 한국군은 218대에서 367대의 천무를 양산하여 운용할 계획인데 이 많은 천무가 사거리 500km급의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중국 해군은 서해 지배권을 영구히 상실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중국 3대 함대 중 한 축인 북해함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의 장거리 투사무기 개발은 북한을 완전 제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인근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아무리 항모전단과 물량을 내세워 압박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지상에서 날아오는 수백 수천 발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것은 그 미군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죠. 대한민국 무기개발사는 언제나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누구도 한반도를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수십 년의 노력들이 하나둘 빛을 발하며 오늘날 대한민국 영토를 절대 침범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체로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방산 역군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